안녕하세요. 사건건 홀스영입니다. 자, 이번에 다룰 이야기는 장제원과 이낙연의 품격의 차이입니다. 자, 얼마 전 이천의 화재 사고가 크게 났었죠. 그 사고 현장에서 희생자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합동분향소를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찾아갔습니다. 여기서 했었던 이야기들을 장제원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등골이 오싹하다, 소름 끼친다, 자, 이렇게 표현한 페이스북 글이 언론을 통해서 쫙 퍼졌습니다. 먼저 장제원의 글을 먼저 보겠습니다. 유가족, 이번 기회에 법을 바꿔야 의원님이시니까 이낙연 전 총리,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에요. 유가족, 고위공직자분들이 대안을 갖고 오지 않는다. 이낙연, 저의 위치가 이렇다. 유가족, 이럴 거면 왜 왔느냐? 이낙연, 장난으로 왔겠느냐? 저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일반 조문객이다. 유가족, 사람 모아놓고 뭐하는 거냐? 이낙연, 제가 모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유가족, 그럼 가시라. 이낙연, 가겠습니다. 언론에 실린 이낙연 전 총리와 이천 화재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 간의 대화를 옮겨보았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너무너무 맞는 말을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틀린 말 하나 없이 하셨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리 소름이 돋을까요? 문재인 정권의 직전 총리이자 4선 국회의원, 전직 전남도지사,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인 분이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유가족과 나눈 대화라니 등골이 오싹합니다. 머리만 있고 가슴은 없는 정치의 전형을 봅니다. 이성만 있고 눈물은 없는 정치의 진수를 봅니다. 이낙연 전 총리 현직 총리 재직 시절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장례식장에서 보인 눈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눈물을 참으며 읽은 기념사,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보인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 눈물들은 현직 총리로서 흘린 눈물이었나 봅니다. 눈물도 현직과 전직은 다른가 봅니다. 본인이 페이스북에 언론에 나온 이야기를 짜깁기를 해서 요렇게 올려놓고 등골이 오싹하다, 소름 끼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걸 놓고 보면 진짜 소름 끼칩니다. 내가 아는 이낙연이라는 사람의 성정이 이럴 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자, 찾아봤습니다. 자, 동아일보가 맨 처음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가 쓴 기사라는 것을 알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 화재 참사 합동분향소를 찾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유족들에게 제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전 총리는 5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경기 이천시 서희청소년문화센터 체육관을 찾아 조문을 한 뒤 유족들과 10여 분 동안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열악한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일부 유족은 이번 사고에 대한 대책을 갖고 왔나,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총리는 여러분의 안타까운 말씀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면서도 제가 지금 총리직을 떠나 현직에 있지 않아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자기가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4.15 총선에서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임기가 5월 30일에 시작된다. 지금은 국회의원도 아니고 한 조문객으로 왔다고도 했다. 몇몇 유족들은 사람들 모아놓고 뭐하는 거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 전 총리는 기자들에게 유가족 심정은 이해한다. 정부에 충분히 뜻을 잘 전달하겠다고 했다. 자, 이 기사를 장제원이 스스로 짜깁기를 한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궁금해집니다. 장제원 의원은 조문을 갔나요? 그건 좀 궁금하네요. 본인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이제 다음 21대 국회의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문을 가서 이렇게 저렇게 같이 아파하면서 이런 대안을 만들겠다라고 할 수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내가 총리직도 아니고 현직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책임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말씀을 잘 전달하고 협의가 마무리되도록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말한 거죠. 그런데 장제원은 이 얘기가 소름이 끼친답니다. 자, 장제원이 이렇게 앞뒤 자르고 최악의 시나리오로 자기가 만들어낸 이야기를 소름 끼친다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자 많은 언론들이 가세를 했고 이 미통당에서는 비난을 쏟아댔습니다. 이낙연 당선자는 차기 대통령 호감도 1위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야당에서는 공격할 만한 거리가 생긴 거겠죠. 그 최전선에 장제원이 선봉에 선 겁니다. 자, 여기서 이낙연 전 총리의 품격이 드러나는 또 기사가 하나 나옵니다. 속보: 이낙연 2000 빈소 논란 해명 부끄럽다. 제 수양 부족. 이렇게 기사가 나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족과 나눈 대화가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간담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유가족의 슬픔과 분노를 아프도록 이해한다. 그러한 유가족 마음에 제 아픈 생각이 다다를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인데 그것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저의 수양 부족이라고 했다. 이 전 총리는 진행되고 있는 유가족과 당국의 협의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같은 불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저도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 이 전 총리는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 전 총리와 유가족 대화를 보고 등골이 오싹했다고 비판한 것에 관련해선 장 의원 등의 저에 대한 비판은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좋은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천 물류 화재 창고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이 합동분향소를 아픈 마음으로 찾아갔었던, 조문객으로 찾아갔었던 이낙연 전 총리는 본인의 위치 그리고 본인이 뱉는 말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신이 지금 국무총리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 상황이긴 하지만 자신이 지금 현재 차기 대통령 후보 1위로 거론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지금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듣고 싶은 말, 그리고 국민들이 좋아할 만한 시원시원한 말을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지금 현재 국무총리인 정세균 총리라든지 이 일을 수습하고 있는 당국의 많은 당사자들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낙연 전 총리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본인의 위치에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말까지만 한 거예요. 이게 미통당과 이낙연 전 총리의 품격의 차이입니다. 황교안이었으면 어땠을까요? 내가 다 이거 해결하겠다 이러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내가 이건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건 이걸 해결하겠다. 공수표 남발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 이야기를 이낙연 전 총리라고 왜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본인이 지금 있는 이 위치를 이낙연 전 총리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지금 총리직에서 물러나 있는 상황이죠. 지금 이천 화재 사건 같은 경우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마도 진두지휘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 나갈지 이 부분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마 진두지휘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낙연 전 총리가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건 저렇게 하겠다고 말을 해버린다면 지금 현재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국무총리 휘하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말의 무게, 본인의 위치가 가지고 있는 말의 무게를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이 돼요. 미래통합당 사람들과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미통당은 제발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쟁이라는 걸 하십시오. 말도 안 되는 약점을 만들어내서 그 만들어낸 약점을 후벼 파고 물어뜯고 언론과 합세해서 상처내고 이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면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하는 정책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다. 자,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해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죠. 할 수 있는 게 오로지 흠집내기 이런 거밖에 없습니까? 망신주기 흠집내기밖에는 없다는 말입니까? 물론 미통당에 있는 분들이 그걸 잘해요. 그런 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하죠. 그런데 대안을 제시하질 않아요. 수권 정당으로서 뭔가 믿음직스러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상대방이 작은 실수라도 하기만을 기다렸다가 그걸 물고 늘어지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절대 신뢰를 줄 수가 없습니다. 원래 민주당을 싫어하고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던 사람들은 환호하겠죠. 거 봐라, 이낙연이 저런 사람이다. 장제원이 시원하게 말 잘했다. 그 얘기가 듣고 싶으면 앞으로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선거에선 백전백패가 될 거예요. 물론 장제원의 지역구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승승장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본인 개인만의 이 성공을 위해서는 좋은 전략인 것 같아요. 하지만 미래통합당 전체를 놓고 본다면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짓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의 위치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뱉는 말의 무게를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이낙연 전 총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참 허무한 공격이었지만 이낙연 전 총리는 본인의 수양 부족이랍니다. 충고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하답니다. 싸움을 걸었는데 싸워주질 않아요. 체급이 다르니까요. 고등학교 일진이 싸움을 건다고 UFC 현역 선수가 싸워줄 수 있습니까? 거의 그런 수준으로 보여요. 장제원은 앞으로도 계속 이낙연을 건드리려고 할 겁니다. 왜냐? 그래야 자기 체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나 국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낙연 전 총리와 장제원 의원은 체급이 아예 다르다. 고등학교 일진 정도 수준의 장제원이고 헤비급 세계 챔피언 수준의 이낙연 전 총리예요.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낙연 전 총리의 이런 품격 있는 대응에 마음이 놓이기도 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이런 품격 있는 행보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공감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끝.